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유자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자쌤과 함께 2026학년도 나는 합격한다.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수업 시작 전에 한 번씩 외치고 들어갈 건데요. 우리 비고츠키도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1년 후에는 정말 합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외치고 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교시에는 조금 연간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10개월밖에 사실은 안 돼요. 11월 초반에 시험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딱 잘 잡고 가면 굉장히 적은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기도 한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연간 달력을 드렸는데 요거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왼쪽은 직강, 오른쪽은 인강이에요. 1월 달부터 토요일마다 이론 공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 주씩 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수업을 들었으면은 다음 주 수업 듣기 전까지는 토요일날 들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을 이제 꼼꼼하게 다 돌리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지금 외우고 가세요 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때 딱딱딱 집어드릴 거고 걔네는 완벽하게 외우실 거고 10개월 쭉 가져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부터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이론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1주차, 2주차 때는 중요한 거 암기 먼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해는 암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되어 있는 다음에 내가 이해를 들어가면 어떤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1, 2주차에는 조금 힘드셔도 바짝 암기를 해 오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주, 4주, 5주 지나가면서 그 주에 공부했던 거를 내가 한 주 동안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고, 복습을 하실 때는 가급적 시간으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분량으로 계획을 짜세요.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3번 볼 거야, 2번 볼 거야. 이렇게 딱 분량으로 짜셔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할래? 이렇게 하시면요. 엄청나게 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 계획 짤 때는 특히 일 병행하거나 실습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딱 분량만 정해서 공부를 해치우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오늘 7교시 동안 했던 내용들 3일 안에도 복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일 안에 끝났다 하면 진짜 쉬셔도 되고, 지금 상반기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 거 예습하셔도 되고, 한 번 돌린 거를 다시 또 돌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주씩 비는 때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때는 우리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전 영역을 회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뽀개기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은어로 사용을 할게요. 뒤로 가면 갈수록 10일 동안 전 영역 다 봐야 되고 7일 동안 전 영역 다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걔네를 다 봐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뽀개기 연습을 언제부터 하느냐? 2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다가 보면 그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판 가서 선생님 남들은 2주 안에 다 본다는데 저 그게 안 돼요 하는 일이 없게끔 우리 2월 달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비는 영역에서 그 지난주 복습을 7주차 거를 일주일 동안 다 돌려보기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고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3월 달에는 강론서 쭉 들어갈 거고요. 매주 당연히 복습해야 되고, 복습은 구조화할 수도 있고 암기할 수도 있고 요약, 구술, 백지 쓰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강의 쭉쭉 진행하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론반은 10주라서 길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4주치, 5주치를 전부 다 한 번씩 회독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4일 만에 5주치를 다 돌렸어요 하시면은 개론까지 플러스 해서 뽀개기를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전 영역 돌리는 연습을 상반기부터 하시면은 하반기에서 정말 날아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영역 회독 해주셔야 합니다. 5월, 6월부터는 유단자 반이어서 또 우리 이게 거의 3회독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거 다 외워가세요 하실 거고 5월, 6월에는 자주 안 나오는 것도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영역 잡으신 다음에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워놓지 않고 이해만 한 상태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요. 거기서 엄청 포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갑자기 우리가 또 시험이 객관식도 아니라서 풀이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7, 80%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7, 80% 이상 공부를 채워놓으면은 내가 그 안에서 무조건 답을 찾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암기 다 잡고 가시겠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7, 8월 달은 문제풀이 들어가실 거고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가실 거고 이때 기출도 같이 봐드릴 거예요. 기출은 누리자 선생님 책으로 하게 될 거고요. 9, 10월에 모의고사 반 들어갑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니까 그 시험 보기 한 주 전에는 해당 영역을 한 주 동안 다 돌리실 수 있어야 하고요. 목표예요. 무조건 아니고.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일 좋은 상태는 1회차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내가 전 영역을 돌릴 수 있으면 최고예요. 네. 우리 가끔 꼼꼼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주에 전 영역 돌리는 거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걸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1주, 2주 차부터 듬성듬성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거에 적응을 하시다 보면은 일주일 안에도 회독하는 거 가능하시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어요. 우리가 꼼꼼하게 한두 세 번 보는 것보다요. 듬성듬성 10번, 20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 오늘 수업을 보고 나면은 너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딱 2주만 지나가고 3주차부터 되면은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외웠어야 하는 내용이구나 하고 통찰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느낌은 한 5월까지 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이겨내시고 쭉 따라오시면은 이거 정말 단기간에도 합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쭉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미래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선생님들도 복습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인강이 밀렸어요. 밀리면은 수업을 듣고 복습을 3일 만에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은 됩니다. 10월 11월에 모의고사 하고 11월에 제가 합격의 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인간 승리의 날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중간부터 작년에 같이 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맨날 시험 보시면은 유자쌤 저 또 기억을 니은으로 봤어요 이러면서 전 바본가 봐요 막 맨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시험을 딱 보셨는데 잘못 본 문제가 한 개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와 진짜 인간 승리다 쌤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아는 거 절대 안 틀리고 시간 잘 맞추고 다 쓰고 오기 그거를 목표로 해서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12월에는 제가 내년에는 커리를 좀 중간에 빨리 들어오려고 해서 11월 안에 1차 끝나고 바로 2차 대비할 거예요. 2차 대비도 강의를 들으시던 안 들으시던 1차 시험 끝나시면은 무조건 2차 대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붙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오시면은 그 멘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무조건 2차 대비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제가 2차 수업은 없지만 합격하신 선생님들 영상 첨삭으로 1회 이상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케어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 인강쌤들은 여기 달력 따라서 보시고 내가 한 주 수업 듣고 일주일 동안 복습하실 수도 있고 인강의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하루에 2개, 3개씩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이렇게 일주일씩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책 우리 교재 문의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 교재 잘 구매하셨죠? 네, 이렇게 개론 들어가고요. 서브로는 제가 유키드 자료를 드릴 건데요. 유키드 빈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뒤에서 하나씩 봐드릴 거고, 그리고 강론에서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학원 구매 가능한 신의사 예자, 유오계, 5개 영역 들어갑니다. 여기도 유키드 자료로 공부를 같이 해주실 거고요. 암특반부터는 쭉 프린트예요. 그래서 유단자 프린트, 문풀 프린트, 모의고사 프린트 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다 뽑아드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만 여기서 기출문제집은 요거 누리자 선생님 거 이제 새로 나오실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매해가지고 같이 수업 들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이때는 서브 자료가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하나씩 다 자기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단권화를 많이 하는데 내가 단권화를 이 이론책에다가 유단자의 내용을 넣어서 문제풀이 내용 넣어서 여기다가 담거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단자에다가 이론도 넣고 문제풀이 한 거 넣어서 얘를 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담거나 방법이라든지 뭐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강의 진행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술 선생님들은 논술 요거 5월, 6월부터 들어갈 거고요. 6월 달부터 해도 충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론, 부모교육론, 강론을 공부를 하셔야 이 논술을 쓰실 수 있게끔 점점 변하고 있어요. 물론 몰라도 쓸 수는 있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론 공부한 다음에 논술 들어가는 걸로 이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자, 우리 자료를 조금 더 보실 건데요. 1번, 2번 써있죠. 그래서 프린트 드린 거에 동그라미 1번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유자쌤의 조직화 자료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거, 네, 자료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1층에 가서 받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자료 보시면은 목차가 쭉 나와 있죠.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목차를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막 지엽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이할 때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차를 이렇게 쓰지 않고 드리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제일 좋아요.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예를 들어 내가 사상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럼 사상 목차를 쭉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은 내가 오늘 공부할 거고 내일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분량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쭉 쓰신 다음에 여기서는 월요일, 여기서는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쭉 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인지 과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저는 조금 수업할 때 전체적으로 빠르게 보고 싶어요 하면은 요거 2쪽짜리 자료를 보시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도 지금 유자쌤이 이쪽에서 유아교사의 자질에서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나, 그리고 이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유아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것은 교사 파트 안에 있는 거네 하고 내가 공부하는 자잘자잘한 이론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2번 자료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자료, 이거는 목차를 하나씩 이제 분리를 해드렸어요. 얘는 목차는 PDF 파일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은 조직화를 하실 때 쓰시는 건데, 우리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잡고 있으면은 암기 인출이 엄청나게 쉬워지고 그 개념과 개념들이 연결되면서 기억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편하긴 하지만 합격을 하시려면은 직접 하셔야 된다. 훨씬 효과가 크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자료에서 발달 파트로 들어갔어요. 발달 파트에서 내가 게젤의 성숙이론, 행동주의론, 정신분석이론 이렇게 이 부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이고 우리 이거 하고서 나는 끝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처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반상, 관차 해가지고 내가 이 목차가 나와야 돼요. 상호 결정론, 관찰학습,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나는 오늘 공부할 거야 라는 이 목차가 나와야 되고 내가 걔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책을 보시고 옮겨 적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부량이 누적되다 보면은 알아서 인출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행동 수정 기법이었어. 이 행동 수정 기법은 행동 빈도를 높이는 게 있었고 낮추는 게 있었어. 여기는 토용프 행행행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 이거를 다 이해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더 적으실 필요 없죠. 이제 책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가 나왔으면은 책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다. 다만 또 내가 다른 공부를 할 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보, 발참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점검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숲을 보다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다 나무를 보다가 왔다 갔다 하셔야 이게 기억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요거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조금 깔끔하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나 복습할 때는 아까 그 1번, 2번 목차 자료를 활용해서 본 교재랑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유퀴드 자료 3번이 있어요. 3번 유자쌤 키워드 서술 자료예요. 이것도 얘를 달달달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얘도 보조 자료예요. 얘를 내가 채워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1주, 2주 차에는 제가 별표 친 것만 채우세요 할 거예요. 걔네만 먼저 잡고 가시고 이제 우리가 스노우볼처럼 막 눈을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한 덩어리를 딱 모아놓고서 얘를 탁 굴리면은 대굴대굴대굴 하면서 눈이 뭉치죠. 이 별표가 그런 스노우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코메니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로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루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만 다 외우고 가시면요. 뼈대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이론을 추가해서 붙이기만 하면은 훨씬 암기가 수월하세요. 그래서 게젤은 성숙이론을 주장했어 라고 한다면은 게젤은 성숙이론을 주장했고 표준행동 목록 만들었고 학습준비도 개념을 언급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발달 원리는 성숙이랑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요인을 강조했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달 원리가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다 얘기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에다가 갖다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우리가 새 챕터를 나갈 건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만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딱 끝나시면은 별표 부분에다가 내가 기억이 나는 대로 쭉 써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백지 쓰기의 변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하거나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쭉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다 채워 나가신 다음에 책을 보고 그 답을 찾아요. 이런 과정이 왜 좋냐면은 이제 내가 문제를 풀고 여기다 찾았는데 나 범교육 사상을 아까 봤는데 정확하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궁금해지겠죠? 근데 궁금해져야 되는데 궁금해지셔야 돼요. 궁금하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책을 열어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막 인증하고 뭐하고 막 후기 쓰고 해가지고 다 자료를 드릴 거예요. 채운 거를. 그러나 그 전까지 선생님들이 얘네를 채우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복습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린 문장과 선생님들이 쓴 문장이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또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지 과정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나는 얘를 주요 키워드로 안 봤는데 왜 유자쌤은 이 주요 키워드로 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 제가 요 4번 자료에서 예시 답안이에요. 복지 파트만 먼저 드렸고요. 뒤에는 좀 잘렸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 때도 서술 암기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서술은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쭉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걔네를 좀 규칙성을 가지고 쓰시면 좀 쉬워요. 예를 들면 보호와 개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은 앞에 절반 정도는 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 뒤에는 개발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하고요. 또
이렇게 보편주의적 관점, 선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먼저 그 대상은 누군지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뒤에서 예시를 대답을 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시면은 대상 하나 쓰고 예시 하나 쓰고 대상 하나 쓰고 예시 하나 쓰고 문장의 규칙성을 찾아 나가시면은 쓰기도 수월하시고 기억하기도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을 건데 그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아 그래 선별주의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대상이 있었고 그게 누군지 써야겠다. 그리고 예시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쭉 보니까 제가 사상 88개, 발달 226개,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 197개에서 총 890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생략한 것도 있어요. 근데도 개론만 사실 1000개 가까이가 돼요. 근데 강론까지 넘어가면 진짜 3000개, 4000개 되겠죠. 이것만 다 알고 가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막막해도 결국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사실 생존권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키워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유키드 활용 방법. 자, 맨 첫 번째로는 수업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에 아직 뭔가 들은 게 있을 때 바로 답안을 찾아 쓴다. 두 번째, 책을 보고서 내가 못 떠올린 부분을 찾아 쓴다. 이때 나만의 답을 찾아 적어 보아요.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요약을 하세요. 요약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머리가 써집니다. 그래서 또 그때 기억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과제 인증 제출하고 이제 유자쌤 유키드 답을 받아서 내 문장이랑 비교해보기. 그리고 유키드는 보조자료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이제 점점 상황에 맞는 답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3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꼭 뭐 이번 장점을 써라고 이렇게 방향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얘네를 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 다 이해를 하고 얘네는 보조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제 인증 같은 경우는 유자쌤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박아가지고 PDF로 보내드릴게요. 올해까지만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절대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떻게 인증해야 돼요 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쓴 걸 찍으셔도 되고 그냥 캡처를 하셔도 되고 유자쌤 저 이거 다 채워봤어요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해보자. 자, 4번 조직화 자료. 아까 목차 있었죠? 목차랑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5번 조직화 자료 발전시키기. 이것도요. 좋은 자료를 찾아서 선생님들이 받는 게 우리 강의를 듣는 목적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게 강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조직화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를 치다가 딱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파트에서라도 한 번 딱 그게 되시면은 감이 잡혀가지고 다른 거는 막 술술술 적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안 돼요 하는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목차가 있으면은 이 목차 안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게 뭐였더라? 아, 카두신의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유형이었고 주컴안의 방어선에 따른 서비스 유형 이것을 내가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꺼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차가 B에서 하나 나올 거고 C에서 하나 나올 거고 A에서 하나 나올 거고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쭉 가지치는 걸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장은 주차별 수업 시간표인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쪼개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 나가려고는 하는데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밀리거나 당겨질 수 있습니다. 0교시나 이제 9교시에 복습 테스트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교시에 남아가지고 그냥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쭉쭉쭉 써내려 가시고 이제 집에 가서나 혹은 여기에서 바로바로 답안 채워보시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OT 자료로 돌아가서요. 1, 2, 3번 받고 4번까지 받고요. 5, 6, 7, 8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임용을 시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막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1월부터 너무 잘 오셨어요. 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딱 10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실 선생님들이 탈주하실 수도 있거든요. 인자쌤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격을 해서 5번만 넘게 맞추면은 합격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 딱 5번만 쏘면 너무 아깝죠. 나한테 10번의 기회가 있다면 10번 다 써야겠죠. 그래야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한 달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참으시고 억지로라도 복습 위주로 그때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10달을 꼭 채워보세요. 그럼 선생님들 정말 좋은 기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 이거 5개월 이상 바짝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슬럼프도 올 거고 힘든 순간도 올 거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달에 10발의 총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덜 울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쭉 해주시면 좋고요. 또 중간에 실습을 가시거나 일을 병행하셔가지고 공부 시간 내기가 어려운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복습, 그러니까 유지 기간을 꼭 잡아줘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내가 개론을 공부했고요. 강론을 듣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을 못 써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이제 힘들어서 잠깐 쉴 수도 있죠. 그때 내가 적어도 새로운 내용을 늘리지는 못해도 그 개론책을 계속 30분 이상은 하루에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지가 돼서 다음번에 내가 돌아와서 강론을 들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내가 수업을 딱 듣다가 내려놨어요? 그럼 다시 여기 떨어져서요. 여기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쉬었어. 그럼 또 여기서부터. 그럼 실력이 계속 안 오르고 요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한두 달 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복습으로 유지를 잡고 가자. 우리 유지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부터 공부하실 수 있게끔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또 6월 이후부터는 좀 안 비우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 계속 뽀개기 연습할 거잖아요. 그 뽀개기 스타일로 계속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암기는 언제부터 할까요? 암기는 개론부터 합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콕콕콕 찍고 요거는 다 암기를 합시다 하는 것들 암기를 해서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암기를 하고 나면 이해가 또 깊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문제풀이까지는 계속 이론 이해하고 개념 암기하고요. 막판에는 암기를 적용하는 거, 유지하는 거 중점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보는 이제 이야기 상담하실 때 저 암기는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는 암기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암기에는 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외운 것도 어차피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계속 채워나가는 건데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외우셨고 그것이 절반 이상 날라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술 암기법은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제 팁은 있죠. 문장의 규칙성을 만들어 놓으면 대상 하나는 꼭 얘기하기, 예시 하나는 꼭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잡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키워드 자체를 암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계절 같은 경우도 개성, 표, 학 해가지고 우리 다 외울 거거든요. 그럼 계절, 성숙, 표준행동 목록, 학습준비도 이렇게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계절 하면 나와야 되는 주요 키워드를 다 외워버리고 걔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계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몬테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몬테소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은 정신과 의사였고요. 이런 거 아니고 몬테소리가 말한 주요 키워드, 자동교육, 그리고 준비된 환경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정자, 흠, 민준 해서 키워드 다 외울 거잖아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장을 만들려면은 사실 그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준비된 환경이란 건 교사가 만들어주는 자동교육을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문장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옛날에는 채점을 준비된 환경이 키워드였고 얘가 맥락이 안 맞아도 채점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점점 안 해주는 추세고
마찬가지로 채점자들도 석박사를 우선으로 뽑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채점자들한테 이제 과거에는 기계처럼 이 키워드 들어갔으면 동그라미 쳐줘 였으면 이제는 이 말이 맞는지 봐줘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암기한 키워드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단권화 꼭 필요할까요? 단권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침에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명상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권화를 왜 해야 하냐면은 1월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질려요. 우리가 사실 4월, 5월이면은 이론 다 돌린 거예요. 걔를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 머리에서 둥둥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공부하고 서브노트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공부하고 스터디 구슬함기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바꾸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단권화 해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뭔 말인지 아시죠? 단권화라는 거는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활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단권화는 요약서에다가 내가 단권화 해도 되고 이론서에다가 단권화 해도 됩니다. 단권화 자체는 시험 직전까지 빨리빨리 많이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지식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목적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저 단권화 하는 게 너무 재미없고 집중이 너무 안 돼요 하시면은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문제풀이 양을 늘리시거나 오답 노트를 하시거나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2년 안에만 붙고 싶어요? 안 됩니다. 1년 안에 붙으세요. 1년 안에. 자, 그 1년 뒤에 생각해 주셔도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1년만 하고 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2년 하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다 끝내세요.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탈주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가능하세요. 정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힘들면 대충 하세요. 대충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실 거니까요. 빡세게 하셔서 고득점까지 받으시고 고득점 받으면 2차 준비할 때 이렇게 미소가 나와요. 막 모의 수업할 때도 막 모두 모였나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막 1점, 2점 차이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떨려가지고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득점을 목표로 한 90점 정도 받는다 생각을 하고 10개만 틀리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뒤에는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공립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합격창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힘들어도 그래 뭐 열심히 하면 어차피 합격해.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쭉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